포항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20대 친구들 4, 5명이 지역에 있던 아파트 몇 채를 사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과감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죠.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질 의문들, 궁금증,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요?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가파르게 된 이후에 서울 부동산 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부동산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최근까지 계속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다만 하락폭이 좀 둔화돼서 지난주에는 하락폭이 0%로 둔화됐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은 2017년 이후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던 점을 비춰보면 지금 0%라 하더라도 하락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강남은 물론이고 잠실, 고덕, 성수, 마포, 용산 이런 쪽들은 20평, 30평대 아파트들은 한두 달 전에는 급매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소진된 걸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소진된 이후에 조금 더 이제 호가를 높여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매물이 바로바로 소진되는 분위기는 아니고 몇 개월 전보다 호가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대형 전세라 그러죠. 고액 전세, 보통 50평, 60평, 70평대 전세들, 전세금이 30억, 40억 정도 합니다. 그런 전세들은 코로나가 시작될 때도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매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소진이 됐었습니다. 꾸준한 수요와 그리고 공급이 적어서 가격도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금리가 인상되는 바람에 전세가 찾기 힘들어지는 시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떨어지고 대형 전세에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태가 작년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부동산 지금 사도 되나요? 주변 사람도 제게 많이 물어보고 저도 많이 물어봅니다. 제 결론은 제가 만약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면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3년 3월 4월이죠. 지금 현재는 이제 약간 바닥을 치는 느낌입니다. 한참 2022년 6월 7월부터 하락기가 시작됐는데 하락기가 약간 진정이 되고 완전한 바닥은 아니지만 약간 무릎까지 내려온 상태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서울 부동산이 막 떨어지다가 약간 진정세를 맞고 다시 약간 바닥을 다지는 느낌을 가지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09년 리먼 사태나 1998년 IMF 때를 보면 그때 소득에 비해서 지금은 한 2배 정도 됐고, 1998년 IMF 때에 비하면 지금 한 3배 정도 됐죠. 특히 근로소득자 중에 연봉 1억 이상 되는 근로자들이 2009년에 비해서 한 3,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연 1억 이상 버는 근로소득자가 한 명 있는데 배우자가 똑같이 벌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서울 강남에 33평 이상에 되는 아파트를 원할 겁니다. 연 2억 이상 되는 소득자들이 원하는 강남의 아파트들은 많이 없습니다. 강남구나 서초구를 보면 빌라들이 대부분 있고 아파트 면적으로 구획된 구역은 많이 없습니다. 소득은 높아졌는데 가구 큰 아파트들은 많이 없는 거죠. 이런 미스매치가 어떻게 보면 2017년도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일으킨 주범이었죠.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작년 연말부터 급락을 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높아진 소득 수준에 맞는 아파트들이 대량으로 공급되지 않는 이상 결국 높아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때문에 아파트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계속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금리 인상 이후로 수많은 PF들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중단됐고요. 그래서 빠르면 1년, 늦으면 2, 3년 이후에 또다시 공급 부족에 따른 아파트값 폭등이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혹시 지금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내가 소득이 충분하다면 지금 현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경매로 지금 부동산 사는 거는 좀 어떨까요, 대표님?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경매는 보통 시세의 60에서 70% 정도로 낙찰받기 때문에 싸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고, 문제는 싸다고 이 부동산을 덥석 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라는 것은 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아서 경매 부동산은 소유자죠. 채무자의 소유자인 그 부동산을 경매를 해서 경매 낙찰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등록 안 된 임차인이 있는지 새로운 권리자가 있는지는 조사 가능하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모두 다 낙찰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방 한 칸에 임차인을 두고 있었다. 이건 사실 잘 드러나지 않죠. 그 단독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은 방 한 칸을 살고 있는 임차인 때문에 부동산을 온전히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 명도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면 또 다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죠. 또 단독주택 부지의 일부에다가 누군가 가설물을 설치한다든지 부지 위에 누군가가 비싼 소나무를 심어놨다. 그 소나무의 주인이 누구 거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법리적 문제는 부동산을 경매받은 낙찰자가 전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건축물 경매에서 흔히 문제되는 것은 유치권입니다. 보통 그 꼬마 빌딩 건축하다가 공사 대금을 다 못 받아서 건설 부지에다가 유치권을 행사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든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이제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그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건축물 경매에서는 이 유치권자의 존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경매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를 읽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법리적 해결책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이고, 그래도 내가 이 부동산을 반드시 경매로 낙찰받고 싶다 그러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들한테 좀 필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현금 1억으로 투자하는 건 좀 어떨까요? 한참 부동산 폭등기 때인 2019년 이때쯤에 포항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20대 친구들 4-5명이 지역에 있던 아파트 몇 채를 사는 걸 봤습니다. 아파트가 1억 정도밖에 안 하고 전세가 8,500, 9,000밖에 안 했으니까 갭 1,000만 원으로 여러 채를 사는 투자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과감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죠. 지금 그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갭 투자를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도 팔리지도 않고 아파트 값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예컨대 10채를 샀다 그러면 그 10채의 전세가가 내려가는 순간 자기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그렇게 빵꾸가 나면 아파트를 어떻게든 팔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팔리지도 않아요. 그럼 줄줄이 이제 전세금 돌려줄 채무 상환 기한이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20대, 30대 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 이 같은 갭 투자는 부동산 전세금을 돌려막는 식으로 하는 갭 투자입니다. 부동산 호황기 때는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고 자신의 자산 축적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도 한데, 불황기가 오면 리스크가 엄청 커집니다. 한 채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한 채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자신이 가진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전세 세입자들도 또 소송을 시작하게 되겠죠. 순식간에 파산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20대 친구들은 기껏해야 5채, 10채 정도니까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재 문제가 된 빌라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몇백 채를 가지고 있는 빌라 갭 투자자들이었습니다. 호황기 때는 계속 전세금이 올라갔고 아파트값도 빌라도 올라갔기 때문에 매달 현금이 자신의 계좌에 찍혔겠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전세금이 계속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소송이 걸리고 모든 자금 흐름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자들에게 세입자가 이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꽤 많이 생겼고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압류도 진행하지만 자신의 돈을 100% 온전히 돌려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사기죄가 성립될 것인가?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100% 자기 돈으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통해서 보증금을 계속 갱신할 때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보증금을 올릴 때나 내릴 때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돌려준다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빌라왕처럼 몇백 채, 몇천 채를 오로지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만 계속 충당을 하고 돌려막기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기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도 하나도 없고 전세금이 내려가면 돌려주지 못할 것이 어떻게 보면 명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억으로 빌라에 투자를 한다, 소형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1억으로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기에서는요. 다만 내가 1억을 통해서 소형 아파트더라도 몇 년 후에 되팔아서 자산을 조금이라도 만들고 또 그 아파트에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나쁘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부동산 시황 그리고 매수할 때 유의점 같은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